안녕하세요. 수처리 공정 2016년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를 하고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좌명은 잘 아시겠지만은 수처리 공정입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처리 공정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될 이상호라고 합니다. 저의 연락 정보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의 수업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처리 공정 설계에 대한 원리와 이해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처리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상하수도 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수처리 공정에 대한 사항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플랜트 산업용수 공급과 처리 기술의 이해입니다. 수처리 공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플랜트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수담수와 플랜트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용수 분야에서 수처리 공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플랜트 산업용수가 기존의 상하수도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랜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최종적인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졸업 후 진로 외에 다양한 진로를 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본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은 기존의 다른 과목과 유사한 형태로 성적을 매길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 30%, 출석 10%, 수업 태도 10%, 과제 20%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 30% 혹은 기말고사 4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학기 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할 계획이 있고요. 혹시 그런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대학에 있는 강좌를 이제 홈페이지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나 기타 참고 자료는 가상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강 후 보강은 가급적 온라인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이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수업 시간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연결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형태의 수업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의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할 강의 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 수처리 기술이라는 강의 교재를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축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권씩 구매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향후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참고 자료들은 구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초순수 기술의 이해라든지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에너지에 관한 부분도 조금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에너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꼭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 자료로서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별 강의 계획은 처음에 수립해 놓은 계획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강의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플랜트 분야, 해외 건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목 환경 분야를 전공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플랜트 분야로 가고자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본 강의에서 조금이나마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그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나 산업 분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이러한 산업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한 감도 같이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로 진출할 수 있나,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분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 그 플랜트 건설이 굉장히 그 호황기를 이뤘었고요. 모든 그 경제적인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호황기가 있으면은 또 불황기가 있게 되고요. 항상 이렇게 그 부침이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동 중심의 해외 건설 플랜트가 저유가의 영향을 받고 세계 경기의 침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수주 물량이 조금 줄어든 분야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플랜트 쪽에 들어갔던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의 사업 모델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기존 플랜트 분야의 약세를 이끌게 됐다. 약세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업 분야나 사업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뭐 투자 개발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해외 건설 플랜트가 향후에 조금 더 그 전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플랜트 수준은 상당히 이제 침체기에 있는데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물을 다루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두산건설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하는 그 해수 담수화 분야를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뭐 그 대규모 수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분위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또 새로운 해외 건설의 원동력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 외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K-워터라든지 뭐 기타 국내 기관들이 이러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두보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활동 등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물 분야, 특히 해수담수화 분야가 해외 플랜트에 직접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트 기술 분야를 보게 되면은 각 플랜트 공종별로 봤을 때 이러한 공정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전반에 대한 설계 기술, 그 다음에 그 IT 융합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 및 IT 융합 기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지원 기술에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토목공학 혹은 환경공학에 기반을 해서 어떤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란트 분야를 보게 되면은 모든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플랜트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주 공정, 메인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 공정, 유틸리티라고 하는 뭐 에너지나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공정 중에 하나로서 수처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토목환경공학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느 지역의 플랜트를 만들거나 간에 이제 물 부족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쟁점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처리 공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뭐 담수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주 공정이 수처리 공정, 즉 타령 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토목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토목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플랜트의 수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조차도 주로 이제 기존의 이제 화학공학이나 뭐 기계공학 이런 쪽을 담당했었던 전공자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상하수도 분야는 토목환경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토목환경공학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이 플랜트 수처리에 접목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플랜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러한 상하수도에 기반을 한 환경공학을 플랜트에 접목할 때 그 접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진로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산업용수 처리에 대한 강좌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플랜트 분야로 취직되진 않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좌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하수도 공학과 플랜트 수처리는 유사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거나 생산한 물을 공급하는 대상이 이제 사람이 되게 되는데 플랜트 수처리에서는 플랜트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정 자체가 이 물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하수도가 이제 좀 정형화된 기술이라고 하면은 플랜트 수처리는 굉장히 가변적인 기술이고요. 처리 목표도 그 수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하수도 분야에 비해서 플랜트 수처리는 생산 효율,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사업 특성 측면에서 봐도 상하수도는 주로 공공 영역, 그 다음에 플랜트 수처리는 주로 민간 영역을 다루고 있고 상하수도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쪽을 전공한다고 하면은 국내에 어떤 진로를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게 되지만은 플랜트 수처리는 해외 시장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상하수도는 그
부가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플랜트 수처리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성장 속도가 높고 일단 상수도나 하수도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랜트 수처리는 계속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속도가 높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플랜트 수처리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얼마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2010년에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의 전국 평균이 1톤당 한 609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한 600원에서 한 700원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랜트 수처리의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 이제 반도체 제조용 초중수를 생산하는 이런 경우에는 톤당 평균 생산 비용 그 판매 단가가 한 5,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플랜트 수처리 분야 중에 하나가 쉘가스 용수처리 분야라고 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이제 뭐 그 석유화학을 위한 이러한 수처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상승을 해서 톤당 한 13,000원, 14,000원 이런 수준까지 이제 판매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용 정수기의 뭐 판매 단가라든지 뭐 생수 비용 이런 생수의 판매 단가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지만은 뭐 정수기나 생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통이나 서비스 비용이지 실제 기술에 의해서 이만한 비용이 형성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기술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상하수도 분야보다는 플랜트 수처리 분야가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니까 이제 여담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3학년도 있고 뭐 4학년도 있으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잘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일단 뭐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이 이제 뭐 토목환경공학을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에 관한 지식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뭐 이러한 플랜트 수처리라든지 산업용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게 항상 그 보게 되면은 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더 잘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비관적인 얘기인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해서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는 좀 이렇게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항상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뭐 산업용수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전공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담이었고요. 실제 이번 학기에 그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주로 공부할 내용들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수처리 공정 설계를 위한 기본 지식으로서 이제 수질 화학이나 물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수처리 단위 공정인 뭐 여과, 역삼투, 뭐 멤브레인, 뭐 기타 UV 뭐 이런 그 기존의 상하수도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단위 공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이론이나 설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잠깐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